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20일에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아직도 결론내지 못한 가운데 경북 안동 예천 선거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사회 반발이 큽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에서 현재 상황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는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2월 5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율 리포터. 네, 호북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신호 3-4번 받으셔야겠고요. 경산에서 만촌내거리 방향은 시지병원 부근에 차량 견인 조치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충 노미는 사고 소식 있습니다. 앞산 내거리에서 현충 3거리 방향 남명 3거리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 한 대는 가로수와 부딪혀서 정차 중이니까요. 앞산 내거리에서 현충 3거리 방향 지나신다면 2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동로 살펴봅니다. 대본교에서 명덕내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도 사고 소식 있습니다. 대본교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대본교 지하차도 쪽 1차로입니다.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출근길 대구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오전 7시경 대설주의보도 발표됐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cm의 눈 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차량 이용 시에 월동 장비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빙판길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7도 예상되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6.5도, 습도 8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예,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총 연장 약 62km의 대규모 전철 사업인데요.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79% 수준으로 올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사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대구를 찾아서 관련 업무를 점검했는데요. 입석을 포함해 약 300명이 탈 수 있는 열차를 하루에 편도 기준 61회 운행합니다.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그 외 시간대는 20분이고요. 설계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 실제 운행 시 최고 속도는 약 100km로 구미에서 경산까지 42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 무궁화호 열차 이용 대비해서 많게는 20분 가까이 빠른 속도입니다. 네,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되겠는데요. 예,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면서 인접한 경산과 구미가 대구와 함께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묶이는 현상이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23km 구간도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달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고속철도 광역망을 비수도권 최초로 건설하는 계획이라면서 대구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예,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들이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글로컬대 선정 과정에서도 무전공제 모집을 조건으로 내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전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전체 학과 평균을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건 대구의 한 사설학원이 수도권 5개 주요 대학이 무전공학과 중도 탈락률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의 경우 2022년 전체 학과 평균 중도 탈락률은 1.9%를 기록한 반면 광역 선발로 뽑는 인문 계열의 중도 탈락률은 2.6배 높은 4.9%로 파악됐습니다.
또 연세대 자연계열 내 무전공인 융합과학공학부 중도 탈락률은 15.6%로 학교 전체 중도 탈락률 3%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탈락자가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겠죠. 이런 무전공은 전공 선택을 유연하게 하고 융합형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인데요. 입시업계는 이런 무전공학과의 중도 탈락 원인으로 학과 부적응과 전공학과 배정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학과의 융합 정도에 따라 무전공학과 선호도가 달라지고 원하는 학과에 배정받지 못하면 중도에 그만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선발 확대가 성공하려면 무전공 입학 후 세밀한 학과 배정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예, 대구 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합격자는 57명이었는데 이 중 5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비율로는 91.2%였는데요. 남성 합격자 비율은 2023년 8.5%와 거의 차이 없는 8.8%였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도 안 되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줄었나요? 예,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남성 합격자는 전체 130명 중 26명으로 비율 20%는 넘겼는데요. 이듬해부터 1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초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감소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는데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예,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앞두고 브랜드 변경에 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셈이라 지역색이 묻어나지 않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새 사명은 현재 모바일 뱅킹 앱에서 쓰이고 있는 IM뱅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 업체에 브랜드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다. 지주사는 설 연휴 전에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브랜드 변경 등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들을까요? 예,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대구 시민안전보험이 보장 항목이 크게 확대됩니다. 시는 기존 15종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등 보장 항목 2종을 추가한 대구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시민 136명에게 6억 7,9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신규 가입한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의 경우 1년 동안 70명의 시민들이 3,5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중복 보장도 가능하니까 대구시 홈페이지나 120 달구벌 콜센터 같은 곳에서 보장 항목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송에서 가수원을 하고 있는 김기화 농사꾼입니다. 직거래 장터가 지금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좀 싸게 지원을 해줘서 한 40% 정도 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설 제수용품이 비싸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또 앞으로 계속 상생해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 물가가 많이 비싸고 한 이유가 동해 또 냉해, 서리 피해 등으로 해서 결실이 한 40% 50% 수확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어렵고 소비자들대로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는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고 또 내년에 저 풍년이 들면은 더 좋은 물가로 이렇게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장점은 청송 사과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보통 한 15브릭스 정도 나오는데 한 18브릭스 정도 당도가 나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농산물 이 홍보를 통해서 직거래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월 7일 8일 날 농협 앞에서 또 우수 상품들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또 싸게 공급하니까 그때 많이들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이상원 기자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좀 열기로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논의의 핵심인 그 학구 지역을 놓고 여야가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총선이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정개특위 회의가 좀 또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좀 줄줄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을 총선 1년 전에는 좀 완료해야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는데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구 재확정은 선거구의 법정 선거인수 하한선이 미달할 때 해처 모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개특위는 서울과 경기 동두천, 강원, 경북 등 일부 특례 선거구를 잠정적으로 합의해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를 했고 선거구 획정위도 지난해 12월 초에 공고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부산과 전북, 부천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강세인 부산이나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북과 부천에서 한 석씩 줄이는 획정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북은 10개 지역구 중 9곳, 부천은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해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느라 획정해지면 안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합의안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좀 서로에게 유리한 지역구는 지역이 선거구 좀 유지하고 네. 최소한만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1대 총선 때도 최종 확정안이 선거를 40여일 앞둔 2020년 3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왔었는데요. 이번 총선 땐 좀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하라는 국회의장 요청이 있긴 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선거를 앞두고 논의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석이 더 중요한 정당 또 자기 자리가 중요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구 경북 좀 살펴보면 지금 안동 예천 선거구가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역에서는 뭐 늦게 정해지는 것도 문제고 뭐 바뀌는 것도 싫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사실 이게 그 지난해 7월 군위가 이제 대구로 편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지역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좀 관심이긴 했습니다. 네. 당초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위가 빠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이 울진군을 붙이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여야 정개특위가 협의를 거쳐서 하나로 묶여 있는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안동을 좀 단독 선거구로 두고 예천을 분리해서 군위가 이제 빠진 의성, 청송, 영덕과 함께 묶는 방안을 좀 획정위에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이 울진군의 인구 감소로 2028년 총선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죠. 네. 다음 총선에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유지를 좀 장담할 수 없어서 이 파장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는 설명이었거든요. 여야 합의로 추진한다면 일단 강행될 가능성은 일단 좀 크다고 보긴 하는데 네. 지역사회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안동은 공기청 시장이 지난 1일에 안동 예천 선거구 존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반발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안동과 예천의 행정 통합도 추진을 해왔었고 경북도청 신도시를 북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선거구 분리는 지역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예천은 약간 기류가 다른데요. 예천이 의성, 청송, 영덕과 묶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예천 출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예천의 인구는 55,325명으로 의성이나 영덕, 청송 가운데 이 4개 도시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이 안동과 예천이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로 묶여 있잖아요. 그쵸. 그 북부권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뭐 사실상 같이 성장하는 네. 곳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분리가 된다면 상생화합 기조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안동만 단독 선거구로 남고 또 예천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역에서 반발이 큰 겁니다. 그러면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총선 예비 후보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네, 현재 이제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획정위가 1년 동안 지역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만든 안을 왜 자의적으로 흔드느냐 이렇게 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경북도 의회에 안동 지역구 의원이 3명, 예천 지역구 의원이 2명 있는데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천 군의회도 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해서 선거구 분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다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난 2일 열린 경북도 의회 본회의에서도 이 안동 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에 좀 표명하라 이런 촉구가 있었는데 네. 이철우 지사나 경북도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후에 없습니다. 조심스러울 밖에 없는 그쵸? 거죠 사실. 일각에선 공천 내정자를 좀 정해두고 이 선거구를 재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나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네, 뭐 김영동 의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안동 예천 지역의 현역이고 안동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예천에서 지지세가 높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라는 해석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천의 경우에는 의성과 영덕, 청송과 묶이면은 앞서서 뭐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인구가 앞서는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현재까지 의성, 영덕, 청송 지역에 나선 예비 후보들 중에서는 울진이 포함될 걸로 보고 선거운동을 해온 분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성주, 김재원, 김태한 후보는 세 개 도시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의성에 연고를 둔 후보들인데 네. 예천이 들어오면 여기에 연고를 둔 후보와 경쟁해서 표 분산도 우려할 걸로 보입니다. 황정근 국민의힘 전 윤리위원장이 안동 예천 지역에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황 전 위원장이 예천 출신이라서 황 위원장이 이쪽으로 선거구를 옮긴다면 견제를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 출신, 예천 출신 뭐 다들 속사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지역 선거구도 조정안이 나왔다고요? 네, 대구에서도 주목되는 곳이 이제 동구 선거구입니다. 네. 당초 획정위는 동구갑 선거구의 인구 감소로 앞으로 이제 차기 총선 시에 유지가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고 방천동이 이제 기존 을 선거였거든요. 네. 근데 동구 을에서 갑으로 바꾸는 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개특위는 그 여야 원상 복귀하는 안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 총선까지 앞서 이제 전해드렸지만 2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부 지역만 선거구를 바꾸면 유권자 혼란을 좀 낳을 수 있다 이런 명분인데 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조정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이 역시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이 선거 때마다 바뀌면서 늦어지니까 후보들도 그렇지만 유권자들도 혼선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선거구 획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영국은 선거구 획정안은 5에서 한 8년 주기로 제출이 되는데 네. 선거구 획정위는 위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획정안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18개월 전에 구성되어 임시로 활동하는 제도여서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임시기관이 아닌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가 낸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선거일 임박해 선거구가 획정되는 사태가 매번 총선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사실 여야에서 최대한 미루고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매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 정치인이 오래 지역의 민심을 대변해 온 터기 때문에 선거구를 재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정치 신인들을 배려하는 등 다음 선거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구를 빨리 정해주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거든요. 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획정 권한을 국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 기구에 맡기는 방안도 좀 고려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거구 획정위를 상시 운영하거나 선거일과 거리를 두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시민이 직접 선거구 획정에 주체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아이오와주는 등 일부 주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교착될 경우에 사법부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5년 임기 상설 기구를 운영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획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봤을 때는 상설 기구를 외부 기구에 좀 맡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상적이죠. 드네요. 네. 자, 선거구 획정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파장이 큰 건 분명하지만 하루 빨리 여야가 결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무리 정리해보죠. 네, 저는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선거구인데요. 네. 선거구 획정은 거대 거대 양당의
예, 구역 싸움이 아닙니다. 구역 싸움. 네,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획정 과정에서 물론 인구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겠지만 정치권이 좀 나눠먹기를 한다든가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서 획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경기장이 빨리 결정돼야 수준 높은 경기가 치러진다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장은 좀 잘 다지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자, 두 기자의 시선 오늘은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이상원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이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배아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건강운동으로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수성못 주변 산책로에도 많은 분이 맨발로 걷고 계셨습니다. 또 산책로에는 신발장과 세족장, 흙먼지 털이기 등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는데요. 대구시가 조성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범물동 사는 주민입니다. 23년 7월 2일부터였습니다. 제가 6월 30일까지 가게를 하다가 가게 그만두고 7월 2일부터 정확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참 좋다 그래가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체중도 좀 줄었고 밤에 잠도 잘 오고 하여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느꼈어요. 좋아서. 처음에는 1시간 정도 하다가 지금은 1시간 반씩 매일 돌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그 좋은 편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기관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의를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건강이 허락하나 계속 하고 싶고요. 주위 사람들 돈도 안 들고 자기 생각 혼자 그러면 자기 성찰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진짜 여럿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황금동에 사는 안병선입니다.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잠을 푹 잘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무좀이 심했는데 무좀이 없어졌어요. 추천하고 싶죠. 저는 여기도 오고 달성공원도 가고 그다음 범어산도 가고 이런 여러 군데에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000보 정도를 맨발로 걷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4바퀴 정도 걸으면 10,000보가 됩니다. 그래서 4바퀴 정도 걷고 그냥 발 씻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일에 좀 뭐 몸이 좀 불편하시던가 이런 분들도 걸어보면은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맨발 산책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나요? 네, 대구 시내 둘레길과 숲길을 제외한 도시공원을 기준으로는 총 18개소의 맨발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요. 현재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산책로를 조성한 수성구는 맨발 걷기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한 근린공원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천연광물인 제올라이트 볼이 깔려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맨발학교 교장이고요.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권택환입니다. 우리 맨발학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맨발 걷기를 알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맨발로 땅을 밟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것들이 이제 입소문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전보다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땅을 밟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남구청에서는 이제 맨발 대학을 만들었고요. 수성구청에서는 맨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달서구청에서는 맨발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맨발 걷기를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걷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죠. 이왕이면은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로 햇볕도 만나고 흙도 만나고 자연을 저절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맨발 걷기가 건강이 좋아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의 건강도 회복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는 에티켓도 함께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맨발 걷기가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네, 일부 사람들은 맨발 걷기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향상 등의 좋은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다양한 이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맨발 걷기의 위험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맨발 걷기의 효능과 함께 부작용과 주의사항까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범물동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이라는 것은 보통 몸이 피곤하거나 할 때 마사지를 받는 효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에 운동화를 신지 않은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면 아무래도 발바닥에 지압 효과가 있어서 몸의 순환도 잘 되고 발에 있는 내재근,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발달하게 해서 근육도 발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맨발로 걸을 경우에는 발에 어떤 보호작용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많이 걷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발바닥에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그 지방 패드가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걷게 되면은 충격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걷고 난 다음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맨발로 걷는 것이 반드시 좋은 운동이라고는 말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그리고 또 당뇨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면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유리라든지 이물질이 손상을 주게 되면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조금 맨발 걷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분들 중에 하나고, 또 발에 열린 상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은 바닥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어떤 지저분한 물질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맨발 걷기를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맨발 걷기 운동으로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배안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